본 연구과제 책임을 맡고 계시며 종합토론 자장을 맡고 계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님이십니다. 권근상 교수님은 예방의학과 전공하시고 전북대 의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통합돌봄 추진단 구재관 사무관님이십니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업무 담당관실 건강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의료형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법령 제정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스마트 돌봄 담당관 윤종석 과장님이십니다. 윤종석 과장님은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현재까지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돌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서구만의 특징적인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75세 이상의 의료 방문, 매일 사례 회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재택 의료와 스마트 돌봄 센터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윤주영 교수님이십니다. 윤주영 교수님은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지역사회 돌봄과 건강증진, 지역사회 재가 간호 서비스, 장기요양 정책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권근사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희가 양을 했는데 그동안에 쌓인 분들이 많으셨는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토론은 저희가 원래 이제 발표자분들 질의응답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세 분의 토론자, 구재관 사무관님, 윤지영 교수님, 윤정석 과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각 토론자분들께서 약 7분 내외 정도 먼저 한번 하시고 그 한 바퀴 돈 다음에 질문이나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들리죠? 예, 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 많이 드리고요. 원래 저희 방송회 단장님께서 참석하신다고 준비하셔야다가 인사말령 좀 몇 번 해가지고 저희 통합돌봄 추진단에 국장님이 또 바뀌시고 단장님이 바뀌시고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뀌시고 또 중요한 포진 맡고 있던 사무관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공석이고요. 여러 가지 인사이동 있는 그 시즌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양해 말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불만이 참 많으셨던 것인지 한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자리를 주시고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기회를 참 주셔가지고요. 졸지도 않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변재관 교수님께서 대표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법령의 어떤 그 핵심들을 잘 꿰뚫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참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 ICT 개발되는 것에 대한 이 성과 발표의 자리니까 여기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이 UB 시스템의 이제 권 부장님이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고 문제의식들을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하고 굉장히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상징후를 미리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일치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다고 보셨던 부분들이 이제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개 시스템이 있는 현재 가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정보를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점을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보건복지부가 파트너를 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고 또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그걸 이제 매니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역보건 시스템, 장기요양 시스템을 앞으로 연결할 계획이고 치매라든 그런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단 척추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계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까지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BPR이라든가 IS 기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이소공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23년부터 시범사업을 기획을 할 때 갖고 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도사업을 평가할 때 저희가 스스로 작성을 하기로는 보건의료와 연계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 요양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실 때 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통합도로 추진단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노인정책과 안에서 장기 요양과의 일단 연결을 최대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통합판정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판정과 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 요양에서 갖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메꿔 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현장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지에 기록을 한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지금 자리 안 비우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록지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들도 시스템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이게 공유가 되어야지 모니터링이 되고 또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해야지 새로운 복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또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될 것인지 새로운 자원이 어떻게 붙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재환 학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얽혀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나오게 되면 공개를 하고 시스템 어떻게 구현할지 좀 표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그 전주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전주시는 이 선도사업 때부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특히나 시범사업으로 좀 전환이 된 부분들, 전달체계라든가 은현동에서 시군구 중심의 어떤 체계를 좀 실험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좀 잘 해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전주시에 사고 계신 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까 의료 사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단순히 이제 재테크라든가 방문기술 이런 부분들과 연계한 의료에 대한 영역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시범사업을 다 관장하는 사무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생일밥상, 영양에 대한 문제도 챙기시고 또 병원에 이동 지원하는 동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 챙기고 계신 거 보니까 이런 체계들이 잘 구성이 되는 거 인해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돌봄의 통합을 하는 이 방향으로 잘 구성해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구축하신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큰 어떤 떠오르진 않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카톡 같은 거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구현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간 조금 넘었는데 1분만 다 했습니다. 일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사례를 좀 봤는데요. 구트조그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나를 지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별 5개 준다라든가 이건 좋아요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거기에 간단한 기록지 같은 기록 내용을 남겨가지고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걸 인계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는 이런 것들도 구현이 돼가지고 좀 단순히 행정적인 체계의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성격도 갖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구현이 되면 언젠가는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많은 것들 배웠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도 좀 많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시는 참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먼 것 같지만 사업을 같이 옆에서 같이 또 함께 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선도적인 역할들 하고 계시면서 현장에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분명 있으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전주는 하나의 프로토타입처럼 우리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자체 주도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도 자랑스럽게 사례로 들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자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다른 지자체들이 2년 후에 정말 이제 전국화되는 우리 법안이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토론으로 저도 이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성과 공유대회가 이제 주로 이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향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 관련해서는 워낙에 오늘 또 좋은 사례를 2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경험과 또 고민석 부장님께서 실제 그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까지도 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통합이라는 용어를 참 쉽게 쓰지만 그리고 법안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통합입니다. 이제 법안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근데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통합의 디그리, 그러니까 정도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 체계도 있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지향은 하고 있지만 통합이 된 상태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 기관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말 총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실질적으로 다다르는 지점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디그리 오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연계, 조정, 협력, 통합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스펙트럼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합을 지향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적으로 통합이 되는 상태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현재 상황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구획이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조정이라든가 협력이라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지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보화 시스템이라는 이 저희의 하나의 툴을 통해서 그 통합이라는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정보화 시스템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저희가 리플렉션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개입돼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특히나 이제 공공과 민간, 그다음에 기관들끼리 그리고 이제 당사자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이제 조정하는 이제 정부 기관까지 여러 이제 프로바이더들, 아니 당사자들이 같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하려면 결국 공통된 어떠한 플랫폼 안에서 공통적인 얘기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오가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스템으로서 가장 크게 저희가 베네핏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통합 지원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수집을 해서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플랜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까 특히나 이제 의사회에서 이제 신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 팔로우 해가면서 내가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것들이 미흡하니까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들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서공 교수님의 연구에 이제 참여를 같이 하면서 평가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정책 제언에도 결국 이제 플랫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EU에서도 그 레벨을 나눌 때 가장 밑단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개인 단위에서 그리고 개인과
프로바이더들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그게 2단계, 3단계가 프로바이더들끼리의 소통의 단계, 4단계가 전체를 시스템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가장 고난도의 이 어떤 정보 시스템이 활용되는 그런 레벨인데, 저희의 이 전주에서의 시스템은 저는 3단계와 4단계를 함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가장 어려운 그 레벨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셔서 이게 실제로 우리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 협력과 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한 것과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평가 연구를 같이 하면서 아까 이제 FGI를 같이 하면서 실제 분석했었던 그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동이나 본청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같이 했었던 그 경험 속에서도 결국에 업무의 효율화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 이 정보 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내 업무가 뭐 1시간을 해야 될 걸 30분을 하고 이런 효율화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업무 효율화는 아마도 그렇게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효율화가 갑자기 뭐 100에서 50을 주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에게도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부분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서 내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하게 읍면동이든 본청이든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저는 이제 의사결정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얼마만큼 양질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보화 시스템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효과성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이 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저희가 조금 더 의사결정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빅데이터 기반으로 좋은 안을 제공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 길까지 가는 길에서 지금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도 관련한 측면에서는 사실 저기 앞에서 우리 변재관 원장님께서도 이제 법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건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통합돌봄 관련한 정책의 어떤 그 테이블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딱 2가지 정도로 여겨지는데, 하나는 보건의료가 잘 붙지 않는다. 그 부분은 정말 이제 공공에서의 보건도 잘 안 붙고 민간에서 의료도 잘 안 붙고요. 이게 이제 전주는 정말 특이하게 열심히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 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가장 그게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참여,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실제 마음을 구성해낼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 거죠. 근데 그 2가지가 중요하게 갖추어져야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통합돌봄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선험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안에서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 경험이 점점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주 같은 경우가 그 2가지의 어려움을 초기 단계부터 아주 선제적으로 중요성을 상당히 우선순위를 높여서 모형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 아직 의과가 없긴 하지만 의사회에서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현재로는 잘 붙어서 이렇게 건강과 의료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둔 모형에서 잘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주는 시사점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부분 하나. 그리고 건강지킴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모니터링하는, 진짜 왓치맨처럼 와치독처럼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탐색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인력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아까 이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참여하는 그분들한테도 의미를 주면서도 실제 지역 주민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잘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2가지 지점인데, 전주시에서 이런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좋다라고 누구나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의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벌써 한 6, 7년 다 되는 이런 그 시간의 누적 속에서 전주시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쌓여왔던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전주시에서 앞에 더 선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 정도로 저도 이렇게 마치고 또 추가 시간 주시면 또 다른 얘기들 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임정종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전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계 그리고 주민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함께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항상 부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너무 에로크에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광주 서구의 어떤 통합도로를 특징 그리고 저희도 함께 스마트 케어라는 사업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 서구도 전주랑 똑같이 통합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부터 광주 돌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 경험을 가지고 광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스마트 행복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광주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고도화해서 광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사람들이 3단계로 참여했던 것이 저희 스마트 케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것이 족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도움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광주 돌봄의 20억 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통합 돌봄 담당과 저희 과는 돌봄 지원 1팀하고 2팀을 둬서 그분들은 어떤 걸로 하냐면 재택의료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공개했습니다. 함께 근무를 하면서 재택의료센터가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00명인데 현재 500명 정도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50명당 1명씩 케어 매니저를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효과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단계 케어에서 그렇게 스마트 케어를 현재 가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을 하는 데만 2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8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개선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 간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직원, 케어 매니저들이 의견이 반영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전주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주에는 국가지 시스템을 한 번에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와서 시험봤습니다. 6자리나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엑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끝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행복 매니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도에 가는 과정에서 상담 내역이 50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응방문을 통해서 우리 선별도 국가만 4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료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가 저희가 스마트 케어에 도전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행복 매니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인력에 대한 노인 시스템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동에다가 광고를 하십시오. 얼마큼 했습니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하고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져서 어떤 결과가 시스템이 하나의 요인이었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재택으로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확성할 수 있을지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원장님께서 그러면 전주하고 서구를 비교를 한번 해주라, 지적을 한번 해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전주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의 비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희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기록할 수 있어요. 보호자들이 기록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시스템을 쓰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 링을 차고 계시고 그 스마트 링 찾던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가신 재택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고 계시고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많이 있을 때 제가 시스템을 저희 어머니가 안 좋으니까 이번 오셨을 때 약 처방을 해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보시고 그 감사 선생님 앞에 있는 천사약을 처방해 주신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전주하고 저희가 다른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는 일단은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움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대 50으로 가고 있는데요. 1대 50이 저는 1대 50이라는 말 자체가 케어 매니지먼트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대 35 정도 돼야지 의사선생님들 방문 일정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환자의 어떤 역부라든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처치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1대 50으로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이 잘하고 있는지 영양사 선생님이 식사가 왔는데 그것이 중시간에 있는지 그거 눈치 살피고 감시하는 역할이시지 실제 건강에는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당사자들이 어르신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라는 것을 앱을 설치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저희가 구축하는 것, 저희는 원칙적으로 케어 매니지먼트를 공공에서 하고 케어 기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더 큰 그림을 보면 그 민간의 역할을 사회 서비스원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저희만의 사회 서비스를 하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아마 오늘쯤에나 인가가 나올 거니까 그 협동조합에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나열해서 의견을 낸다 하면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요청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60세 같은 경우에는 60세 제가 항산으로 60세가 였는데 60세 같은 경우는 내가 전통대에서 체험을 어떻게 중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해서 영사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것이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됐을 때 그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중개 시스템, 케어 매니저가 케어 기거가 한 중개 시스템을 갖고 싶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제가 상반이 말씀하셨던 내가 받던 서비스에 대해서 이건 별을 5개 줄 거야, 3개 줄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하고 싶은 모습이 전주였습니다. 때문에 좀 일치 않게 저희가 시도를 하고 또 우리가 업계들을 다루는 시도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재택으로 서비스를 안 찾기로 했지만 또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혹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충 설명 요청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플로우에서 네, 무슨 아니, 그 당사자가 직접 입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사자가 그 설명을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고 해도 휴대폰 설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입력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힘든데 어떻게 그 어르신들이 입력을 하는 건지 대부분 기계에 약할 텐데. 네,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대신 보호자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한 명의 보호자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일주일에 14시간 함께 지내요. 그때 갔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 역할로 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설치 있는 어떤 게시판인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당사자가 핸드폰에 있는 걸 하기에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시스템 개발할 때 공학팀 선생님들이 60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시스템에다 직접 지금 사회복지사도 입력하고 간호사도 입력하고 의사도 입력하고 건강지킴이 선생님들도 입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은 있으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거 다 입력을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근데 왜 못했는데 생각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60세 전이더라고요. 근데 지킴이 선생님들은 60세 이후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서 입력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당사자가 입력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게 강주분들 똑똑하신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제 수정까지는 않고 변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오면서 봤더니 반지를 끼고 계신 저희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으로서 그 정도인데 아마 당사자는 좀 쉽지 않은 거. 저희 또 작은 어르신께서 또 저희 반지를 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입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7년째여서 전혀 운전을 못 하시는데 제가 그 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 입도 있지만 어머니 입을 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있으실까요? 혹시 윤정 교수님 추가하실 거 있으실까요? 많이 괜찮으세요? 사고가님은 저도 네. 오늘 행사하면서 몇몇 선생님들한테 제가 톡을 보냈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어제 내려오면서 용의역학으로 내가 하나 확인했어요. 우리 전주가서에 있던 모르시는 분도 일부 다 대부분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서 하는 건강지킴인데 지금 전주가 240명 하는데 7월 말 현재 611개 사업단에서 24,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올 2월 말에 언제였냐면 211개 사업단에서 한 7,300명이 했는데 지금 5개월 지났는데 24,000명이 넘었고요. 제가 이거를 몇 개 간단한 면초를 넣어가지고 2026년, 2028년을 해보니까 7만 명에서 한 13만 명. 이거는 노인만 아니고 장애인, 아동, 청소년, 영케어까지 포함하면 지금 있는 걸 대상자 하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종정 원장님 얘기는 제가 심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광주다움이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구조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좀 된 건데 이 문제를 보조적으로 보완하다니까 이게 전체적인 틀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하니까 여기서 붙이고 하면서 원래 처음에 했던 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거기서 오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저는 뭐 감히 연구자로서 하면 조금 한 5년 했으니까 2026년 앞두고 나는 과장님이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후발주자로 했으면 마음 편하겠다는 말이 충분히 난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나와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혹시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도 오셨으니까 노인과니까 노인국이니까 이게 아마 북촌은 노인재원과에서 할 텐데 내년에 지금 금년도 사업 보니까 내년에 7만 명 들어서 110만 명이면 사회적 일자리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갈 텐데 충분히 더 활용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세일관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 했던 행복 매니저의 역할의 상당 부분은 스포츠제가 할 수 있다. 예, 시간이 하려고 했는데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행사를 기획했는데 시간이 잘못된 것도 죄송하고 좌장은 시간을 잘못 지킨 것도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서 제 의견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과제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변정근 박사님이 2019년, 20년 계속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아까 윤지영 교수 말씀하신 보건도 안 붙고 의료도 안 붙다고 했는데 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진짜 계속 도망다니면서 제가 핑계를 뭐라고 했었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자고 시작했고 진행이 됐는데 플랫폼 만들면서 저희가 계속 윤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변정학 선생님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은 행정이 편하고자 플랫폼을 만들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저희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1번으로 하자. 엑셀로 가지고 엑셀 입력했지만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못 들고 다니고 종이를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가장 컸었던 것이고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 선도사업에서 시범사업을 바꾸고 바뀌면서 행정 서식이 들어가는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터낙한 암초에 부딪혔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딜레이되고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자체가
필요한 서식을 양쪽 다 만들어야 되는 입력하는 형태, 2번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사무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협의하자고 그렇게 했었던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엑셀 업로드만 해주면 되는데 한번 입력하면서 양쪽 시스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만 해주면 저희가 그걸 안 되는데 그걸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지금 이 말씀 꺼내는 이유는 아까 인사가 많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사무관도 다 바뀌셨다고 하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화이팅 하시자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걸로 화이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그 2번 입력하면서 짜증이 안 나고 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 파일 업로드가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게만 하면 서식을 다 맞춰놨으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무관님 가시는 길에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를 쳐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전주시 사례와 과제 성과에 대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성과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주시 통합돌봄 관련 모든 기관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